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접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직원과 손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 서류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신분증도 같이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열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열 체크 한번 해볼게요. 38.1도입니다. 1번 진료실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실게요. 병원에 도착하면 우선 접수부터 해야 해요. 작은 병원은 보통 데스크가 한 곳만 있어서 접수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큰 병원은 데스크가 몇 군데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접수하는 곳이랑 수납하는 곳이 다르기도 하고 보험 서류를 신청하는 곳이 따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접수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보통 접수와 수납은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은 병원은 접수하는 것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앱으로 접수를 받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접수하지 않고 키오스크로 접수를 받는 곳도 있고요. 병원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병원에 처음 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먼저 알려줘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로 그 사람의 보험을 조회해야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이건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암튼 병원에 처음 가면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작년부터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처음 온 환자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처음 진료를 받는 것을 초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처음 진료를 받는 게 아닌 경우에는 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초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 데스크에서 접수를 할 때 직원이 환자에게 간단히 증상을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당연히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접수할 때 미리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환자가 많은 병원은 데스크에서 증상을 미리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께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료가 훨씬 더 신속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아주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가 나눠져 있어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 다양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병원에서는 데스크에서 증상을 이야기하면 적절한 과로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증상을 이야기할 때 환자가 감기나 코로나처럼 열이 날 수 있는 병의 증상이 있으면 열 체크도 함께 해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었는지도 물어보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모두 다 열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증상이 있으면 해요. 기침이나 콧물, 오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체온을 재고 진료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증상이 전혀 없으면 체온은 잴 필요가 없고요. 병원에 가면 대기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보통 소파랑 TV가 있고 책도 준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다 순서가 다 되어 가면 진료실 가까운 곳에서 대기를 하라고 안내해 줘요. 보통은 진료실 바로 앞 의자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요. 어떤 사람의 순서가 되면 병원 직원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방송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큰 병원은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그런지 기계가 호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가 몇 번째 순서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 병원에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실이 나뉘어 있어요. 1과, 2과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1진료실, 2진료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료 과목이 같은 병원이라도 의사가 여러 명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병원은 접수할 때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도 되고, 딱히 상관없으면 병원에서 대기 손님이 적은 의사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저는 어쩌다 한번 가는 병원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상관없는데, 자주 가는 병원은 의사 선생님을 선택해서 진료를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랑 좀 더 잘 맞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들어가실게요는 사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인데 병원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손님에게 예의 있게 이야기하려다 보니 좀 과하게 높임법을 쓴 경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을 들어도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들어가실게요가 아니라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을게요 문법을 배울 때 의지나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을게요는 1인칭 주어하고 함께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아니면 우리가 주어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실게요, 앉으실게요, 이런 표현을 쓰면 문법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으세요를 써서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명령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예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과하게 높임 표현을 써서 들어가세요 대신 들어가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병원이나 식당,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나라와 다른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